상동구 사는데 마용성 등 2급지 미래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음, 반갑습니다. 저도 송동구 토박입니다. 근데 2급지가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용,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아파트 신축이나 뭐 준신축이나 구축이나 뭐 이런 데들조차도 이제 오히려 2급지들이 지금은 타이밍이라고 보는 게 네. 왜냐면 당연히 이렇게 막 똘똘한 채 얘기 나오면 기승전 강남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누가 강남 좋은 거 몰라서 못 가나요? 저도 강남 가고 싶어요. 성동구에 뼈를 묻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라 강남을 못 가기 때문에 있는 게 솔직히 맞죠. 저희 음, 아버지도 예전에 얘기하는 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뭐 압구정 뭐 반포 이런 데는 워낙 비쌌고 근데 이제 잠실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때 성동구 살 돈이었으면 잠실이 물론 비싸긴 했는데 못 갈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거든요. 내가 대출 좀 더 받으면 잠실 충분히 갈 수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넘어가기가 어렵죠. 이게 잠실 어떻게 넘어가가 되는 거고 잠실을 넘어서 더 좋은 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얘기해봤자 그리고 강남 이미 다 올랐어요. 뭐요 뭐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그 사람들 걱정 우리가 해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남권들이 이미 정고점 다 돌파한 데들이 있고 실거래가 정고점인데 이걸 정고점을 받느냐는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고점에서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고점 가격 찍었다가 그 안 팔리니까 좀 급한 사람이 한 2억 싸게 내는 게 거래됐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진입하고 싶으면 결국은 똘똘한 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좀 눈여겨 보고 있다가 좀 싸게 나오는 매물이 있으면 그거 잡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솔직히 그런 몇십억짜리 주택을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마포, 송동, 동작 딱 이런 데들 가운데 있는 데들 딱 본다 했었을 때 딱 3도심 사이드에 있는 사이드래 3도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운데 있는 곳들이잖아요. 껴있는. 얘네들 같은 경우가 지금 저는 괜찮다 봐요. 왜냐면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아직 정고점 가격을 회복을 못했어요. 신축은 그래도 꽤 많이 여기서 신축도 다 같은 신축이 아니라 주요 지역 예를 들어서 성동구 같은 경우면 옥수동이라든가 마포구 같은 경우는 아현동 아니면 공덕 뭐 이런 데들 뭐 거기는 공덕 주변 또 일자리 많고 또 괜찮잖아요. 그런 데들은 많이 회복을 하긴 했었어도 그래도 정고점은 아직 회복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눈높이를 살짝만 낮춰버리면 우리가 대장을 보는 게 아니라 완전 신축이 아니라 준신축 아니면 좀 역세권에 떨어진 데들 보면 여전히 정고점 대비해서 80%선 가격대들이 마포 성동구도 여전히 있어요. 음, 눈높이를 좀만 낮춰보면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들이 저는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결국 갭이라는 게 강남만 지 혼자서 화성 갈 거니까 하면서 막 가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음, 왜냐면 결국 갭을 벌리면 좁히고 벌리면 좁히고 이게 그동안의 사이클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새로운 사이클로 접어들면서 이게 갭을 더 벌렸다가 좁혀도 덜 좁히고 더 벌렸다가 덜 좁히고 이럴 수는 있어도 어느 정도 마포 성동도 쫓아가 줘야 강남이 또 딛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근데 마포 성동 같은 경우는 전 지금 가격대 괜찮다라고 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좋긴 해도 아까 막 재건축은 재초안도 두들겨 맞는 것도 좀 불편하고 재개발 가자니 뭐 솔직히 재개발 속도 막 그렇게 막 빠른 데들은 싸지도 않아요.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우 재개발은 또 내가 괜찮은 가격이다 싶으면 너무 초기야. 주어설리 인간 왔다 하더라도 아직 8년, 10년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좀 단계 좀 됐다 하더라도 절충하려 해도 6년은 기다려야 될 것 같아. 나는 입주해야 되는데, 실거주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나마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좀 대출 받고 한다 하더라도 성동구나 마포구의 뭐 구축들, 뭐 20년 차 아파트들 중에서도 좀 잘 선택해 보면 좋은 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입지는 그래도 불변이거든요. 입지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입지에서 재건축 사업성이 어차피 없어지고 있으면 어정쩡하게 30년 차 넘어갔다라고 비싼 데들보다는 20년 차 아파트들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해드려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재건축하기 어렵거든요. 사업성 안 나오면. 음, 뚜껑 까고 한번 보는 거죠. 어쨌든 제가 대지집은 얘기했잖아요. 이제 80년도에 조성됐었던
이제 상계동, 중계동, 목동 뭐 이런 데들 봤을 때 목동은 대지존 20평 넘어오고 이건 목동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갈 거예요. 근데 상계동, 중계동만 해도 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러고 있는 거고 90년대 조성됐을 때 일기 신도시도 막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막 2000년대 초중반 만들었던 애들 구축은 됐어. 신축되면 좋을 것 같아 싶은데 사업성은 안 나와. 안 그래요? 막 80년대, 90년대 지어진 애들도 사업성이 없어 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걔네들이 되겠냐고요. 20년 된 애들이. 그런 애들은 어려워요. 솔직히 사업성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데 어떤 관점을 보냐? 얘네들이 재건축 될 겁니다. 리모델링 할 겁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라면 신축이 제일 비쌌다가 점점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신축이 제일 비쌀 거고 준신축이 비쌀 거고 그 다음에 구축이 될 거고 진짜 썩다리 애들 녹물 나오고 이런 애들이 더 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대한민국 아파트들 보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렇죠. 재건축을 기대하면서.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으면 재건축의 기대가 옥석 가리기로 될 거고 정부 지원 제대로 안 될 거면 재건축 기대 수요가 확 꺾일 건데 그러면 20년차 아파트보다 30년차 아파트에 더 싸야 되는 게 솔직히 정상이거든요. 그럼 얘가 훅 무너지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얘가 어떻게 될까요? 더 희소성이 있겠죠. 왜냐면 진짜 얘는 사람 살기 어려워진 아파트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은 사이클이 있었었는데 구축이 되면 언젠가 올라간다라는 희망이라도 있었었는데 근데 이 사이클이 어느 순간 이제 끊길 거란 말이에요. 끊겨버리면 그 상품성 자체로만 놓고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아파트를 세대별로 구별해 봐야 되는데 진짜 옛날에 막 아무것도 아닌 아파트들 말고 그래도 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 보다 보면 커뮤니티는 좀 커뮤니티 솔직히 없다 하더라도 지하 주차장도 뭐 100% 아니래도 일부 지하 주차장 있는 데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걔네들 아직 녹물 안 나오고 그리고 주차 대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막 80년대 90년대 애들처럼 심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직 살만하고 또 그때부터는 옛날에는 삼성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이러다가 그때부터 레미안, 힐스테이트 붙여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시기라서 차라리 내가 신축 가면 당연히 좋지만 안 되면 차 선택이라 하더라도 입지가 괜찮은 동네에서 우리가 뭐 선택해 보는 것도 구축들을 좀 어떻게 따지면 아무런 이슈에 재건축 이슈도 아니고 신축도 아니고 홀대받은 애들이 입지도 괜찮다라고 하면 좀 어떻게 따지면 차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마포 성동 많이 구축도 괜찮을까요에 대한 질문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정리해줬네. 2025년 차 넘어가면 이제 재건축 기대감 들어가면서 막 사람들이 막 붙는데 그 가격대가 붙는 게 붙을 만한 사유가 있는 데는 상관없는데 붙으면 안 되는 데도 붙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차라리 어정쩡하게 그냥 20년이든 아니면 뭐 15년이든 뭐 해서 괜찮은데도 저평가된 곳들 특히 지금은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입지 좋고 신축들 중심으로 회복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막 구축들 보다 보면 급매물들이 꽤 있어요. 가격 괜찮은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매물이 팔릴 만한 매물이 한 열 몇 개 있다. 그 와중에 급한 사람 한두 사람이 진짜 싸게 내놓는 거 있는데 그런 것들 잡으면 우리가 다 올라간 거는 못 잡아도 길목이 있는 애는 잡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인구 감소니 뭐니 똘똘한 채 쪽으로 간다 했었을 때 그래도 막 우리가 서울도 외곽 지역이 아니라 마포 성동 좋잖아요. 그런 데를 가고 동작구 같은 경우도 뭐 동작구 이미지는 마포 성동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의도 강남 접근성 정말 훌륭하고 흑성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차에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정비되고 나면 나중에 마포 성동급처럼 이미지도 좋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노량진 뉴타운, 흑성 뉴타운 가면 너무 좋지만 그 돈이 안 된다라고 하면 너무 썩다리는 좀 그렇지만 재건축도 안 되는 애들을. 근데 조금 뭐 준신축이나 좀 컨디션 괜찮은 구축들 같은 경우도 들어가 보면 좋죠. 24년, 25년, 26년 공급 부족이 올 때까지 어떻게 좀 이제 올해 보내면 좋을까요? 일단 다주택자라고 전제를 해버리는 순간 네. 사실 이제 슬슬 주택수를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주택자 힘들게 됐는데 이거 줄이는 것도 뭔가
내 막 소중한 애를 막 입양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단 내리고, 우리가 이제 세금도 이제 슬슬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당장 급변하진 않겠지만, 3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주택자분들이 급하게 팔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하다못해 우리가 빌라 지금 어렵다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빌라는 지금이 가장 쌀 타이밍일 수 있어요. 왜냐면 빌라 이미지가 정말 박살이 나고 전세살이 네. 터지고, 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126%? 그것 때문에 지금 완전 힘들잖아요. 그럼 거꾸로 따지면 내가 주택수 신규로 사는 거는 제가 말려도, 그럼 왜냐면 취득세니 뭐니 다주택자가 굳이 될 건 없으니까. 근데 이미 가지고 있다면 지금 파는 것보다는 1년 뒤에 파는 게 좀 더 좋을 거고 2년 뒤에 파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정리해 나가는 수순으로 가면서 내 핵심지 가는 게 좋은 거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가지고 있으면 좀 천천히 파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다 모아서 핵심지를 가고 싶다. 핵심지가 더 뛰어버리면 또 답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서 내가 넘어가려고 하는 데를 딱 얼마가 부족한지 봐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으면 확 내리면서 움직이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1주택자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갈아타기를 1주택자 내가 어디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다르겠죠. 아까 하다못해 경기도권이라 하더라도 물론 뭐 위치 좋은 신도시들도 있죠. 근데 어정쩡한 구축들이 더 문제라 보거든요. 상기 신도시가 이제 위력을 내보내기 시작하면, 그러고 이제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을 때는, 그러면 진짜 일본꼴 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사람들이 더 핵심 지역으로 쏠려 들어가기 때문에 메리트가 떨어지는 주택들 가지고 있기보다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핵심지로 갈아타는 거를 조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내가 재개발 재건축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일단 내 동네를 떠날 생각 없으면 어떻게든 현실을 파악하고서라도 분담금 많이 내더라도 빠르게 정비를 추진하든가, 아니면 한번 열심히 추진해 봤는데 주민들이 의지가 없어. 의지가 없어. 능력도 안 돼. 그러면 지능순으로 빨리 탈출해야죠. 핵심지로 오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먼저 다 떠나니까 갈아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은 맨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네. 수미상관의 구조로 다시 얘기해드리면,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어디냐? 지방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서울에, 그것도 신축, 아까 얘기했지만 MZ들 막 비판할 거 없이 MZ들처럼 나도 좋은데 빌라 싫고 좋은데 살고 싶으면 빠르게 계속 지금도 청약 열심히 넣어보고, 추첨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넣어보고, 솔직히 되게 어렵거든요. 그럼 빠르게라도, 아직 내가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리면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남들은, 어르신들은 돈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 나는 돈은 부족하지만 시간이 많아. 이거를 치워낼 수 있는 게 결국 재개발 재건축이거든요. 네.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긍정적이지 않은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지만 여기 나와서 재개발 재건축 좋은 얘기보다 안 좋은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가잖아요. 네. 그렇지만 진짜 그걸 뚫고 가는 데들은 어마어마한 희소성을 가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봐가지고 잡게 되면 거기서 이제 대박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잘 공부해서 해보시길 바라고, 그냥 묻지마 식으로 여기 된대요, 쟤는 된다던데요,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했는데 김땡땡은 아니라는데요, 뭐 이땡땡은 아니라는데요 라고 하면 그분한테 상담 받으세요. 왜 저한테 자꾸,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데 왜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어이씨, 박땡땡이 저기 된대요, 모아타운 된대요, 이 얘기를 왜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분한테 믿고 상담 받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그만 얘기하시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은 저랑 비슷한 뷰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 얘기 있었었죠. 결국은 각자 도생 얘기한 것도 있었고, 예.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정해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는 얘기를 강조드려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네. 빌라 투자 얘기하면 그 사람 빌라를 사는지, 집값 떨어진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 무주택자인지, 아니면 하다못해 집값 올라간다라고 말하면 본인은 투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걸러야 되는 인간들이죠. 그렇죠. 그런 거고, 저는 막판에 그 언뜻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욕 많이 할 때 김재경 저 새끼는 막
맨날 떨어지는데 너 틀려놓고 또 사라고 한다. 둔촌주공 그때 막 분양받으라고 했을 때 엄청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때 받아야 된다고 했다가 그 욕을 엄청 먹고 그래서 제가 저는 유주택자니까 넣어봤자 가점이 0점이거든요. 그래도 둔촌주공 넣었는데 떨어지고 그 예비 번호 막 천몇 번, 600몇 번인가? 그렇게 받고 그리고 그때 이제 장의사구역 그거 때 비슷할 때 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었다가 그거 받았는데 걔는 지금 이미 그때 분양가가 10억 언더였는데 지금은 죄다 강북도 분양하기 시작하면 12억, 13억, 15억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행동하는 대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믿어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제 말을 전적으로 믿어라. 제가 신은 아니다. 제가 저 재벌집 막내 아들은 아니잖아요. 네. 진도준이래 가지고 막 분당 땅을 사겠습니다. 막 분당 풀매수 이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제 말을 뭐 100% 믿어라 말아라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막말로 잘못돼도 여러분들과 함께 잘못됩니다. 안 그래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보는 편이 확률적으로 더 높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